저는 이번에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그 실적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 알면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청장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8월 달이라도 사퇴를 했으면 오늘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그런데 불구하고 아마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이라 그러네요. 행정상의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어떤 사유로 자진 사퇴를 하는 바람에 내년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혈세는 누가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소급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문헌일 구청장에 대해서는 조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당속장 선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벌어졌고요. 소위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총선의 여파까지 간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인이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예. 내년 4월에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사실에서 말씀드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근데요, 오늘 갑자기 사퇴하신 분이 있어요. 서울의 한 구청장인데 그만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화면 좀 볼까요? 일단 어떤 분인지 보면은 서울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에요. 근데 제목이 주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청장을 사퇴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이거잖아요. 뭐 백지신탁 얘기 나오는데 일단 김철우 교수님, 네. 이거 무슨 일이 오늘 있었던 겁니까? 저 화면 좀 보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그 우리 기초단체장 이런 선출직들은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것을 일정 기간 안에 매각을 하거나 예.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맡겨가지고 백지 신탁 같은 경우도 2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어차피 이제 결국- 매각한다는 뜻이 되네요. 어떤 결국 이제 경우든. 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예. 사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이해충돌 이럴 우려가 있으니 주식은 매각하세요.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아마 이 백지 신탁 하라는 부분에서 거부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예. 2심까지 그것은 되지 않으니 백지 신탁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아까 뭐 3월에 백신탁 하라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이제 소송으로 간 거예요? 소송했고 소송했는데 결국은 1심, 2심에서 결국은 그 백지 신탁 하는 게 맞다고 해버리니까 본인이 패소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을 지키려면 결국 구청장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슨 주식일래 그렇게 지키려고 한 그래서 겁니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그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구청장 되기 전까지 그걸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인 만큼 그 회사의 주식을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자기는 어떤 구청장으로서의 소임보다는 자기 회사를 지켜야 되겠다고 이래 된 거거든요. 근데 구청장 그 자리보다는 이 회사를 내가 소유하는 걸 지켜야 되겠다를 그렇습니다. 선택한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번에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그 실적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 알면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청장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8월 달이라도 사퇴를 했으면 오늘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그런데 불구하고 아마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이라 그러네요. 행정상의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어떤 사유로 자진 사퇴를 하는 바람에 내년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혈세는 누가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소급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문헌일 구청장에 대해서는 조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본인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도 다 겨우내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입법을 예.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다른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강한 말씀을 그래서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다른 사유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주식이라든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공직을 버릴 정도면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공개적인 어떤 사과 입장이라든가 내년에 후보를 낼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이 문헌일 구청장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심판 그리고 강력한 조치 이런 것들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본인이 이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이제는 저 사퇴했으면 전 구청장이 되는 셈인데 그 주식 가치가 170억 원 정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그리고 소속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뭡니까 지금 지적을 하죠.
이재명 대표 오늘 당 회의에서 이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문현일 국민의힘 출신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70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 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백지 신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퇴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됐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사과문이 오늘 좀 공개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명의의 사과 성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책임 통감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백지 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법부 결정 이후에 당과 협의 없이 사퇴 부분에서 협의가 없었나 보네요. 협의 없이 백지 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이런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백지 신탁 사실은 공직 출마하는 분들은 늘 문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안은요. 이게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통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이게 백지 신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공천 당시에 백지 신탁 관련해서 당과 논의가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해 충돌의 사안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백지 신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죠. 예.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백지 신탁 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예. 소송을 통해서 임기를 마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예 없잖아 있었어요. 소송이 길어지게 길어지니까. 되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은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걸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약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또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도 또 그거는 또 근데 공천 판단하기 심사할 때 나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이건 여야가 가려지질 않는 게 이제 사업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백지 신탁에 대해서 완전히 확약이 되지 않으면 공천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양당 어디도 다 걸리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해 충돌이라는 지점 때문에 이 백지 신탁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출마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구로구는 우리 당이 정말 12년 만이라고 들었어요. 12년 만에 구청장을 우리가 배출한 지역이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귀한 곳이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고 귀한 곳입니다. 진짜 우리 당이 정말 되기가 힘든 곳이고. 근데 좀 너무 호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 사과문을 내는 저 구로구 당협위원장분들이 지금 자기 속이 아닐 겁니다. 그 지역 조직을 지탱하고 버텨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거의 정말 게다가 오늘은 보궐선거 당일이에요. 당일인데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제는 카톡, 오늘은 구청장이 사퇴. 구청장 사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당원협의회에서 나서서 사과를 한 거는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진짜 그 김철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 다투면서 끌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걸 뭐 구상한다라던가 이러한 법제도 개선도 한번은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문제인 동시에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오늘로.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시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문제 이거 논란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내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들 지금 백지 신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이게 몇 년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마치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진짜 여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재보궐선거가 생겨났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는 부분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함께 좀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시행정관 내년 4월에
구로구청장 다시 뽑아야 되는 선거가 치러질 게 예정 잡힌 버린 건데 오늘로써 잡혔는데 국민의힘 후보 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진짜 좀 조언을 드리면 내지 말아야죠. 강서구청장 선거 재판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벌어졌고요. 소위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총선 여파까지 간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인이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예. 내년 4월에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사실에서 말씀드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도덕적인 책무라고 생각해요. 저 오늘 자진 사퇴하신 구청장분께서 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뭐 추가적 설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오늘 사과문도 바로 당원협의회 이름으로 사과문까지 나와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